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야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막천, 사천 논란이 있는 등 이런저런 잡음과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진공 교수님과 함께 공천 논란의 이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네. 지금 그동안 사천 논란이다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미래통합당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예, 그분이 겉으로 풍기는 말하자면 고집스러운 그런 이 모습하고 좀 맞춰볼 때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존심 너무 강해서. 예. 자, 이 정도 되면 되게 그러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끝까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나 그만둬. 이런 성격일 수도 있고 한데 이분은 그거보다는 김미균이라는 가장 문제가 돼서 그 사퇴를 한 첫 번째 요인은 강남병 그러니까 공천 아닙니까? 이 사람을 이제 공천 철회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 사실 명분이 없어요. 이 친문 인사 아니에요. 예, CG온이라는 IT 기업의 젊은 여성 대표던데 전혀 일반인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이게 깜깜이 공천이다. 더군다나 친문 인사다. 이런 지금 논란이 그냥 언론에서부터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본인도 거기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곳에 이제 우리가 되게 보면 여러 곳에 그 카톡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김미균이 대표적인 친문이다 이래가지고 막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오고 해서 저도 사실 이거를 어느 공관위원한테 이런 것도 좀 보고 해라고 보내준 적도 있는데. 근데 바로 이제 그 사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아무리 젊은 사람이고 전도가 양양하고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통합당은 통합당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념이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 정체성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념적 정체성이 뭐냐, 그 가치적인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통합당이 대답할 수 없으면 정당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나중에 뭐냐면 이 김형호 이제 전 위원장이에요. 전 위원장 해명이 또 걸작이야. 원석이래. 아주 빛나는 훌륭한 원석이래. 근데 그럼 우리 그걸 비판하던 사람들이 잘못해서 억울하게 이 사람이 희생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이재인이라고 있어요, 거기. 당협위원장했죠. 그런 사람이 희생된 건 아무것도 아니고 김미균이 희생된 거는 그렇게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인간적 도의가 아니어서 자기도 사퇴한다. 김미균이 때문에 사퇴한다는 거에 말하자면. 그런데 김미균 씨 이분은 IT 기업 사업자라고는 하는데 그동안 지금 여러 가지 내친이라든가 언론에 보도된 걸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핀란드 방문 때도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고, 특히 유시민, 정세균, 박원순 씨 등 친문 인사들하고 그렇게 교분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다. 말하자면 사업적인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다가 세월호 가지고도 어찌고저찌고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거 조광특위 위원을 하셨으니까 좀 걸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추천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분이 아무런 경선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듣보잡 인물이 단수 공천으로 이렇게 전략 공천을 받았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김미균이라는 이 사람이 정치적 마당발이라는 게, 젊은 사람 벌써 일찍 정치의 뜻을 두고 이 사람은 사업보다는 정치 쪽에 더 관심을 갖고 마당발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엮어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는 이 사람은 프로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 그런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원석이라고 자기가 주장할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공천됐는지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형호 전 위원장이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뽑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김형호 위원장이 여러 사람들, 공관위원이겠죠. 이렇게 접촉을 해봤는데 김미균 씨가 제일 낫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전략 공천을 했다. 그래가지고 한 번 면접 보고 하루에 그 다음날 바로 공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 되는데 자기가
그 김미균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애초에 알 때는 그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 그러면 누가 추천해서 알았다든가 그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세상에, 뭐 조직 강화 특위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천할 때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기본 자료는 정량평가 자료예요. 아주 엄밀하게 숫자로 그러니까요. 딱 표시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정성 평가 자료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면접을 하고 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야 공천 그거 쉽네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어이 다 좋아? 이 사람 좋아? 어때? 오케이 이래 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게 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천이라는 소리 나오고 막천이라는 소리가 왜 나오냐? 이거는 김형호 이 위원장 아주 뭐 깐깐하게 하는 것 같이 하고 뭐 엄밀하게 하는 것 같이 하고 결국 이런 식으로 해명도 못 하고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안 되지. 당에 대한 책임이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상당히 혁신 공천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했고 사실은 물갈이는 확실히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물을 드러냈으면 제대로 된 세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니까 인재 영입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강남병만 하더라도 이은재 의원 뭐 여러 가지로 국민들로부터 눈살 찌푸리는 뭐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컷오프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동안 당협위원장을 맡아갖고 이재인 당협위원장 그분이 한 1년 동안 열심히 닦아왔는데 그분은 아무런 이유도 뭐 설명도 듣지 못하고 컷오프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분도 경력을 보니까 청와대에서 여성가족 비서관도 했고 뭐 어디 여가부의 정책국장인가도 하시고 또 보육 무슨 이런 공공기관의 기관장도 했더라고요. 또 여성가족 그런 부분에서 박사학위도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은 오히려 인재 영입 케이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재인 씨는 워킹맘이에요. 아기가 셋 있어. 전에 조광특위 할 때 했지. 그리고 이제 그때 공개 오디션을 했거든. 아 그러셨구나. 예. 워킹맘인데 그게 점수를 많이 땄고 또 여성이라든지 가족 분야에 대해서 자기 전공 분야니까 그날 브리핑하는 것도 아주 이 뭐 배심원들까지 다 정말 박수를 치고 할 정도로 아주 똘똘했어, 똑똑했어. 그래서 했는데 또 이분도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이 당에서 공천 작업을 할 때는 먼저 당 안에 있는 인재를 찾아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있는 인재가 이 사람은 아까운 사람인가 어떤가 이런 게 판단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인재부터 살펴놓고 그 다음에 부족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밖에서 이제 영입을 해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다 젖혀놓고 무조건 영입이야. 근데 누가 그렇게 영입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뭐 적지도 않지만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내 새끼들은 내 가족들은 다 집에 팽개쳐놓고 어디가 딴 데 가가지고 나무밥에 콩이 굵어 보여가지고 그것만 자꾸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뿐 아니에요. 정원석이라고 그 강남 이야기 강남 의뢰예요. 그 젊은 사람이야. 이 사람도 당에서 청년으로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공개 오디션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똑똑하다고 뽑아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제쳐버리고 난 느닷없이 엉뚱한 사람 최홍 씨라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최홍 씨는 뭐 지금 나타난 경력으로는 전 맥쿼리 투자자산운용 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도 사천 논란이 있거든요. 과거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중영도에서 이제 불출마 국회의장하고 선언한 뒤에 이 최홍 씨를 자기 후계자 비슷하게 이렇게 뭐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공천을 못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런 빚이 있었던지 이번에 강남을에 그냥 전략 공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천이다. 그런 논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형호 전 의장 아닙니까? 저는 전 위원장, 전 의장인데 이분이 자기도 선거도 여러 번 치러봤을 테고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해봤으니 이제 누구보다 잘 알겠죠. 이 지역구 관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월 15일에 이제 사실상 조강 작업을 다 마쳐서 그날 발표를 했고 나중에 혹시 이제 있었던 거 2월까지 뭐 한 지역구에 대해서 2월까지 건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1년하고도 몇 개월, 2개월인가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당 관리를 열심히 하고 당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금전적 부담 뭐 예사로 집니까?
그렇게 했는 이 사람들은 어느 날 아주 언제 너 봤느냐는 식으로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 팽개쳐버리고, 예? 이렇게 하니까 이 정당이 어떻게 이 소속 당원들이나 또 이런 당직자들로부터 충성을, 예? 담보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김영호 위원장이 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할 거예요. 또 큰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잡음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당에서 그동안 열심히 고생하고 투쟁도 한 사람보다는 통합 그것에 대해서 좀 비중을 많이 둬갖고 안철수계라든가 유승민계를 너무 배려했다. 예를 들면은 문병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부인이 대법관입니다. 예. 원래는 인천 예. 쪽인데 거기서 공천이 탈락하니까 영등포 갑인가로 예. 그렇게 전략 공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분도 있고 이혜훈 의원도 서초 갑에서 이렇게 공천이 컷오프 됐는데 또 동대문 을로 전혀 연고도 없는 대로 이렇게 배치하는데 두 분 다 한 분은 안철수계고 한 분은 또 유승민계 아닙니까? 뭐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좀 논란들이 많이 나왔죠.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문병호 씨를 거기 의원을 거기 앉히려니까 거기서 또 우리가 뽑았던 젊은 또 인재가 있어요. 네. 당협위원장 1년 동안 하면서 열심히 했던 친구. 이 사람을 어디가 갖다 보냈냐면 이혜원 의원하고 같이 동대문 거기 을에 가서 경선하라고 보낸 거야. 민영삼 씨 알죠? 예, 뭐 아주 잘 알죠. 네, 예. 민영삼 의원 시사평론가. 세 사람을 거기 보낸 거야. 그 민영삼 씨는 이제 또 민영삼 씨 이야기한 거 제가 믿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분이 자기 그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뭐 조국이 말이야, 뭐 지가 강남 뭐 좌파? 지는 강남 좌파면서 나는 왜 호남 우파 못해? 뭐 호남 우파. 이랬던 분인데 어쨌든 하니까 강명구라고 해요. 그래서 세 사람을 하라니까 강명구 이 사람이 고민하지. 왜 지난 동안에 영등포 을에서 얼마나 기반을 닦았어. 영부 갑에서. 네. 그렇게 이제 기반을 닦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라니까, 근데 젊은 사람 다르긴 다르더라고. 이 사람 뭐냐면, 마지막 결정을 해가지고 저는 영등포 을에 갑에 남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해서는 않고, 문병호 의원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기 조직을 다 줬어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강남 을에도 정원석 이 사람이 최홍 씨한테 뭐 돕겠다고. 아니, 주민들한테 이거 서한을 다 보내가지고 이분의 당선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는데 젊은 사람들 그 깔끔한 데가 있어요. 그 점에는 오히려 김영호 전 위원장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젊은 사람들을 존경할 줄 알아요. 존중 정도가 아니고. 뭐 꼭 사천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기는 있는데 인천, 중동, 강화, 옹진도 본인의 공보비서를 지낸 배준영 씨를 공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안상수 의원을 인천 미추홀 을로 보냈어요. 그러니 거기에는 이미 윤상현 의원이 지금 4선인가 3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무소속으로 자기는 출마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부산 중영도에도 자신의 비서를 지낸 황보승이라는 여성분을 또 김무성 전 대표의 비서 출신과 경선을 붙이고 이런저런 곳에서 다소 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을 공천 내지 경선을 하다 보니까 사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 이쪽에는 여기 기준 적용하고 이쪽에는 여기 기준 적용. 한쪽에는 젊으니까 해주고 한쪽에는 똑똑하니까 해주고 한쪽에는 뭐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다 다르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근데 부산 진의 경우도 요번에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제의 요청했잖아요. 그래 최고위에서 6곳을 제의 요청을 해가지고 2곳은 경선으로 지금 저 누구야 민경욱 바뀌어 주었죠. 거기도 바꾸고 했는데 그 무산진에는 서병수 전 시장이 나갔어요. 근데 여기는 안 바꿔줬대. 안 바꿔줬는데 이 사람을 왜 꼭 해줘야 돼? 뭐냐면 이 사람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해준 거야. 예? 그러면 기준을 전부 당선 가능성 높다고 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부산진 같은 데도 거기서 어쨌거나 거기는 통합당이 유리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아니 할 거 다 한 사람을 또 그 동생은 서범수라고 또 울주군에 거기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조직 강화
그 조광희 때 그분을 조직책으로 이제 그때는 선정을 했는데 그건 형제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병수 이분은 지금 오거돈 시장한테 졌던 사람 아니야. 예? 근데 이 사람은 또 써가지고 거기 가서 해갖고 거기서 열심히 했던 이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 청와대 비서관도 했던 사람인데 아주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서울에 신청했던 사람 부산까지 그 전환 배치해가지고 거기 가서 고생할 왜 그때 거기는 부산 진해는 아무도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 당신이 가서 고생 좀 해라고 오히려 부탁해서 보내놨더니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이 자기들을 갖고 노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부산에서 뭐 이렇게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집회를 많이 당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많은 사람들 끌고 올라오다 보면 거기에 비용도 들고 고생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6곳 중에서 그대로 4곳 강남 을의 최홍 말씀하신 부산 진해 서병수 그리고 부산 북갑 북강서을의 김원성 거제의 서일준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공천을 하는 걸로 확정을 했고 2곳 인천 연수을 그리고 대구 달서을 2곳은 경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경욱 의원이 인천 연수을에서 민현주 전 의원한테 컷오프를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민경욱 의원이 상당히 당 대변인도 하면서 대여 투쟁을 앞장섰는데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 그 강경 발언했다고 잘라내면 그럼 누가 그러면 저기 민주당하고 맞서가지고 이 논쟁을 벌이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점 잘라내도 그런 것도 그렇고 한데 저는 걱정이 이겁니다. 저는 김용호 전 위원장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측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작업을 해봤으니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알았으면 무조건 아까 뭐 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무조건 사천이다 뭐다 이렇게 몰아세울 건 아니에요. 예, 그럼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전국 253개 지역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중간에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제는 곳곳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나는 좀 당장 이제 내일부터 들고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재심 요청한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김용호가 나간다는 것은 자기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이제 스스로 자백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제일 그런 후유증이 올까봐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분이 홍준표 전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 김용호고 황교안 대표가 협잡을 해가고 자기를 말하자면 대권 경쟁 후보들을 미리 제거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본인은 고향인 창녕에서 컷오프 당했고 또 양산을에 가서 컷오프 당했기 때문에 아마 대구 쪽으로 올라오는 거 아닌가 이런 뭐 소문은 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젊은 사람들도 잘리고도 그렇게 저기 지금 들어오는 사람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당선시키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홍준표 당 대표도 지내고 당의 그 대통령 후보도 지냈던 사람이 협잡이라는 표현은 그건 좀 과한 얘기죠. 그러면 안 되고 나도 미안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당 공관이 하고 이렇게 합의를 못 이룬 점에서 나도 그 점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차라리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국민들이 이해를 할 텐데 무조건 자기 한 건 다 옳고 김영호 위원장이 한 건 다 나쁘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 그 점에서 보면 뭐 자기가 글쎄요, 자기는 얼마나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자기가 안 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나는 굉장히 내가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남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도 좀 말씀을 이렇게 가려서 하시면 좋은데 이번에 틀림없이 김용호 위원장이 저렇게 스스로 사퇴해버렸으니까 홍준표 기가 살아났겠죠.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오직이야 본인이 사퇴를 했겠느냐 그런 또 목소리를 높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의 분열을 초래할 정도로 너무 키우면 안 되지. 예, 물론이죠. 근데 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김용호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 강남 갑도 그러니까 강남의 갑 을병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강남 갑에 대해서는 태영호 전 북한 영국 주재 공사를 뭐 전략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모시기로 내정이 된 김종인 전 대표가 이건 말이 안 된다. 국가 망신이다.
그분이 강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한국 사정을 모르는 사람을 왜 지역구에 공천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도 뭐 반발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태영호 전 공사를 다른 데다 놓고 이 통합당의 가장 상징성이 높은 지역인 강남 가외 공천한 데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엇갈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저 상징성 면에서 오히려 태공사 같은 사람이 여기 나와서 지역구에 나와서 당선되고 그것도 이 보수의 야성이라는 이곳에 당선되고 하면 정치적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는 측이고 제 집에 가족은 또 달라요. 여성들이어서 다른지 아니면 제 가족의 입장만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도대체 여기서 우리 뭐 나라라든지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뭘 기여한 적이 있느냐. 뭐 북한 생각하면 북한 사람들 우리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생각하면 정말 이거 말이 안 된다. 다른 데도 아니고 하필이면 강남 가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뭐 비대위 대표죠. 그 이분이 그렇게 말할 건 아니지. 좀 저도 과하다고 생각이고 저도 뭐 태영호 전 공사 강남갑 공천 뭐 비례대표로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본인이 의미를 두고 지역구에서 한번 직접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됨으로 해서 김정은한테 경고를 주겠다. 그런 뜻도 있고 하니까 또 정당의 공천이라는 게 약간의 퍼포먼스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국민 관심도 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공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김종인 대표가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니까 태정공사는 아니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갖고 있는데 뭐 국가 망신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열심히 뛰는 사람한테 등에다 칼을 꽂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소장 있죠. 뭐 패널로도 저희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탈북민들의 좀 좌장격인 그런 분이신데 이분도 탈북민들에게 이렇게 가슴에 못을 박는 뭐 망언 또 악담이다. 능멸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반응을 보였네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씨가 80 노인이에요. 보니까 올해 만 80이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고집 이런 식의 인상이 먼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그 원숙한 그런 원숙미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망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국가적 망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상대적으로 볼 때 이 사람 그런 게 이러는 게 더 좋았겠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어른이니까 강남갑에 그렇게 지역구 공천하기보다는 고 교수님 말씀처럼 무슨 뭐 비례대표를 공천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느 지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 접경 지역 쪽이라든지 이랬으면 이야기가 되는데 다 대체고사에 대놓고 국가망신이라고 잃어버리면 그거 정말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예요. 그 사람이 어디 나오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왔던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에서 전부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있고 거기에 북한에 있든 어디 있든 다 우리 국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격으로서 와서 연구가 있고 그간에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니까 어디서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국가망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은 이 어른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어른으로 모신다는 게 아니라 연령적으로 어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좀 과했다 이 말씀이죠. 뭐 저도 이 교수님의 생각에 공감을 표시를 하고요. 아무튼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지금 이석연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아서 마무리 공천 작업을 끝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공천 작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 김형호 위원장의 이런 사태가 공천 파동으로 이렇게 비화될 경우 당으로서는 많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총선 전국에서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좀 신중하게
이렇게 판단하고 처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